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0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익, 즉 국익과 개인의 자유, 인권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장관에 앉았지만은 그 머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90년대 초에 민주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개과천선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전향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사회주의에서 전향했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동안의 은행도 그와 일치합니다. 더구나 노태우 정부를 타도하기로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합니다. 민주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타도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헌법 파괴행위죠.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혁명이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자유를 말살하는 것인데 자유 말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까? 이런 자가 지금 법무장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욕하는 사람 많은데 일종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조국에게 밀명을 내렸다고 봐야죠. 합법적 절차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으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국민된 도리이자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를 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대검 간부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수시로 강조해온 총장의 지론 같은 것이라면서 공정성, 균형성 등 헌법 정신을 수사를 지휘하는 원칙으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대검이 따로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는 헌법주의자다. 나는 검찰주의자다. 즉 검찰의 집단 이익을 지키는 패거리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다라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은 아주 든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든 것,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을 제가 덮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를 법률기술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는 올바른 것이며 용감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해석은 나름대로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한다는 뜻이죠. 검찰이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칼이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지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하고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계급투쟁론에 함몰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골목대장처럼 설치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힘을 가진 기관은 군대와 검찰밖에 뿐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상명하복의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고, 그러나 검찰은 법이 있습니다. 보안법도 있습니다. 헌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헌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은 주권을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김정은을 반국가단체 수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그 아들 볼 때는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축해 주었습니다. 헌법 제3조 위반이죠. 헌법 제4조 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그래하여 북한 동포를 해방한다. 이렇게 딱 국가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 명령하는 바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소멸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동포를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만든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헌법 정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또 헌법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은 약속입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입니다. 헌법 제69조의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취임할 때 국가의 보위, 그리고 헌법 준수, 그리고 성실한 임무 수행, 성실한 자세를 선서를 하고,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그리고 헌법 수호, 국가의 계속성 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규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섬긴다고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김정은과 간통하고 있습니다. 불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가출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은 주인인데. 그러면은 문재인 보고 방 빼라고 해야죠. 그게 바로 탄핵, 하야, 고발 등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말하자면 성혼 선서를 어긴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전에 별거로 가는 게 맞죠. 지금은 별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별거, 이혼 절차, 즉 탄핵 절차쯤 되겠죠. 또는 고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현직에서도 구속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안부 검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내는 이혼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이 몰아내야 합니다. 국회가 몰아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했습니다. 국군을 정치 도구화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적군을 이롭게 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 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은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천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 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 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마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헌법의 칼을 들어야 할 사람이 검사입니다. 우선 공안부 검사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의 헌법 위반 사항 중에서 특히 국가보안법 그리고 내란, 외환, 여적죄와 관련된 이 국가반적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자료를 모으고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서 전향했다는 의사표시를 고의로 하지 않는 자가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 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치로서 제도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칼을 빼앗는 거죠. 헌법의 칼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나는 검찰주의자다 아니라고 말하고 정치적 중립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검찰개혁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은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도 복잡한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의 지시만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헌법주의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무시무시한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언론이, 국회가 이 윤석열 총장의 헌법주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